자, 그럼 50페이지에 몇 번이? 6번 문제지? 50페이지 6번. 중단원 마무리 50페이지 6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매월 초에 얼마씩 50만 원을 연이율 3.6%로 1개월마다 뭘로 계산하는데 얘는? 복리가 아니라 무슨 리야? 단리로 계산한다며. 근데 이거 몇 년 동안 적금했대? 2년 동안. 2년 후에 원리 합계를 구하시라며. 쉬운 문제인데. 자, 단리는 그냥 내가 낸 금액에 대해서 뭐가 생기는 거야? 내가 낸 금액에 대해서만 이자가 생기는 거야. 알겠지? 그럼 생각을 해보자. 그럼 1개월이니까 연이율이니까 원리율은 얼마가 돼? 원리율은 이거를 12로 나누니까 0.3%가 되겠네. 됐지? 그럼 타임테이블 한번 그려보자. 내가 1월 초, 첫 번째 초에 얼마를 냈어? 50만 원을 냈어. 그치? 그 다음에 2월 초에도 얼마를 냈어? 50만 원을 냈어. 그 다음에 3월 초에도 얼마를 냈어? 50만 원을 냈어. 쭉 해서 돈을 몇 번 내는 거야? 2년이니까 돈을 몇 번 내? 24번. 그러니까 24개월 초에도 내가 50만 원을 쭉 냈어. 그런 다음에 돈은 언제 받는다고? 24개월 말에 돈을 받는다고. 그치? 이 돈들을 싸그리 다 뭐 하시면 돼? 더하면 돼. 근데 생각을 해봐. 단리야, 단리. 얘의 입장에서는 이자를 그럼 몇 번 받는 거야? 라고 물어본다면, 자, 여기선 이자 몇 번 받아? 한 번. 1개월 지날 때마다 이자를 한 번씩 받아. 그치? 근데 그 이자가 50만 원에 몇 퍼센트를 받아? 지금 이자 구하는 거야, 이자. 0.3%니까 1000분의 3을 받는 거니까 선 약분하고 나면 돈 얼마 받는 거야? 1,500원. 그러니까 1개월마다 이거에 대해서 얼마 받는다고? 1,500원을 받아. 알겠지? 근데 단리니까 이 50만 원에 대한 이자만 받는 거야. 알겠어? 그럼 여기서 얘는 1,500원이 늘어날 거 아니야. 여기서도 또 얼마 늘어나겠어? 이걸 다 따로따로 생각하는 거야. 이것만 따로 쭉 갖고 와서 여기다 쓰고, 이것만 쭉 갖고 와서 여기다 따로 쓰고, 이것만 쭉 갖고 와서 여기 따로 쓰고, 이것만 쭉 갖고 와서 여기 따로 쓴 다음에 이걸 싹 다 더한 게 바로 원리 합계가 될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얘는 지금 1월 초에 냈잖아. 그럼 여기는 2월 초까지는 이자를 몇 번 받은 거야? 한 번 받은 거야. 여기까지 이자를 몇 번 받는 거야? 2번. 24개월 때까지, 24개월 초까지는 그럼 몇 번 받는 걸까? 23번 받겠지. 근데 여기서 한 1개월이 더 지난 거야, 안 지난 거야? 1개월이 더 지난 거야. 초하고 말은 1개월이야. 그러니까 얘는 총 이자를 몇 번 받은 거야? 24번 받은 거야. 알아듣지? 그래서 얘는 총 원래 50만 원이 있었는데 거기다 이자 1,500원을 1,500원 몇 번 받는 거라고? 24번 받는 거야. 됐지? 그럼 얘는 이자를 몇 번 받을까? 1개월 뒤잖아. 그럼 쟤는 이자를 몇 번 받는 거야? 23번 받겠지. 그러니까 원래 원금 50만 원에다가 1,500원에 23번을 받을 거고. 자, 그럼 얘는 몇 번 받겠어? 50만 원에다가 1,500원에 이자를 22번 받을 거고. 쭉 와서 얘는 50만 원에 이자 몇 번 받아? 한 번만 받겠지. 이렇게. 이거를 싸그리 다 더한 게 뭐가 되는 거야? 원리합계야. 자, 그럼 50만 원만 봐봐. 50만 원만. 자, 50만 원은 모두 몇 번 더하는 거야? 50만 원 모두 몇 번 냈어? 24번 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이자들을 다 더하면 되는데 앞에 얼마가 더 곱해져 있니? 1,500이 곱해져 있잖아. 그러면 1,500 묶어보면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해서 쭉 해서 얼마? 22 더하기 23 더하기 24. 이게 다 이자를 더한 거잖아. 됐어?
자, 이거 계산하면 얼마니? 얼마야? 1200? 이거 1200? 자, 이제 이건 어차피 무슨 수열의 합이야? 등차 수열의 합이잖아. 등차 수열의 합 구할 수 있어, 없어? 맨 처음 한 거, 맨 마지막 거 더한 다음에 거기다 2분의 더하는 항의 개수 24. 그러니까 여기다 12를 곱하면 얼마가 돼? 3,000. 300. 그럼 여기다 300 곱하니까 얼마니? 4, 5. 0이 하나, 둘, 셋, 넷. 그럼 4, 5, 하나, 둘, 셋, 4개니까 얘는 얼마? 1200, 45,000원 받겠네. 그래서 얼마 받는다? 1245만 원인데. 뭐 계산 틀렸냐, 어디서? 그치. 공이 4개니까 45만 원이지. 1200? 얼마 받는다고? 45만 원. 아, 지금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 아, 됐어, 그래. 알아들었으면 됐어. 자, 그 다음에 51페이지에 몇 번이라고 했냐, 네가? 8번. 민지씨. 그러니까 단리는 낸 금액에 대해서 뭐만 생기니까, 이자가 생기니까 그것만 열심히 산수하시면 돼. 알겠죠? 자, 그러면 51페이지에 8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읽어볼게요. 민지씨는 2025년 1월 1일부터 1월 1일은 연초라고 했어. 알겠지? 2025년 초부터 연이율 몇 퍼센트로? 연이율 6%로 1년마다 이번에는 복리로 계산하는 자익률식 예금을 들었대. 그쵸? 예금을 넣으셨어. 자, 첫 해에는 얼마를 냈대? 100만 원을 적립하고 두 번째부터는 적립액을 매년에 몇 퍼센트씩 늘려갔대? 6%씩 늘려갔대. 아, 그러니까 얘는 예금이긴 예금인데 자유예금이라고 했잖아. 원래 예금은 내가 100만 원을 냈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얼마를 내야 돼? 100만 원을 내야 되거든? 근데 자유예금은 그냥 내가 내 맘대로 돈을 막 내도 돼. 알겠지? 근데 이 사람은 얼마씩 늘려서 내겠다고? 매년 6%씩 늘리겠대. 매년 6%씩 늘려서 언제까지 돈을 내시겠대? 2034년 12월 31일에 원리 합계를 구하시래. 그러니까 2034년 말까지의 원리 합계를 구하시래. 자, 그럼 돈은 2025년 초에 처음을 내는 거잖아. 이것도 타임테이블 그리는 거야. 아, 괜히 이렇게 했다. 자, 2025년 초에 얼마를 내는 거야, 얘는? 100만 원을 내는 거야. 그치? 맞아? 내는 것만 생각해 볼게. 그 다음에 2026년 초에 돈을 내는데 얼마 낸다고? 이거에 몇 퍼센트 늘어난 거? 6%. 그러면 100만 원에 6% 늘린 거니까 100 곱하기 1.06이라고. 알아들어? 괜찮아? 이거 만 원을 낸 거야. 그 만자 지울게. 그 다음에 2027년은 2021년 초에는 또 이거에 이거에 6%가 늘어난 거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 100만 곱하기 1.06에 제곱이 된다고. 이거 알아들어야 되는데. 알아들어? 그렇게 해서 몇 년도까지 쭉 내는 거야? 2034년 초까지 내는 거야. 그럼 얘는 100만 원 곱하기 1.06에 몇 제곱이 될까? 라고 한다면 이 지수가 얘에서 얘 뺀 게 지수란 말이야. 얘에서 얘 뺀 게 지수야. 괜찮지? 그러면 2034에서 2025를 빼면 지수가 얼마가 될 거야? 9가 되겠지. 그럼 여기에 9제곱이 될 거라고. 자, 그럼 돈은 모두 몇 번 낸 거야, 지금? 10번 낸 거지. 돈은 모두 10번 냈어. 그랬을 때 2034년 말에 원리합계를 구하려면. 근데 연이율이 몇 퍼센트라고? 6%. 연이율이 6%야. 그러면 얘는 6%로 몇 년 동안 흘러간 거야, 지금? 예금이야. 이거 하나하나는 예금이라고 했어. 자, 얘는 6%의 예금으로 몇 년 동안 든 거야? 라고 물어본다면
여기서 여기까지 1년이고 여기까지 2년이고 여기까지 몇 년이야? 9년이고 여기서 여기까지가 몇 년이야? 10년이잖아. 6% 예금이니까 어떻게 되는 거니? 100만 곱하기 1.06의 몇 제곱? 10제곱이 된다고. 됐어? 다시 낸 금액이 얼마야? 100만 원. 거기다가 이자가 얼마 붙는다고? 이자가 1.06에 몇 제곱? 10제곱. 10년 흘렀으니까. 자, 얘는 이게 원금이야? 이거를 몇 년짜리 예금을 든 거야? 9년짜리 예금을 든 거야, 얘는. 맞지? 알아들어, 너 지금? 그러니까 얘는 원금이 얼마니까? 100 곱하기 1.06인데 몇 년짜리 예금을 든 거라고? 9년짜리. 그러니까 얘는 1.06에 몇 제곱을 곱해야 돼? 9제곱을 곱해야 돼. 다시 기억 안 나실까봐. 자, A1짜리를 연이율 5%로 뭐 N년 동안, N년 후에 원리 합계를 구해라 라고 하면 이 예금이 뭔지 알지? 한번 돈 넣어놓고 일정 기간 후에 돈 찾는 게 예금이야. 그러면 저 A 곱하기 연이율이 5%니까 1.05가 된다고. 거기에 몇 제곱? N제곱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내는 돈에다가 1 더하기 이자한 거에 N제곱 가시면 된다고. 그럼 얘는 내는 돈이 얼마인데? 이게 내는 돈이고 그걸 몇 년짜리로 간 거야? 9년짜리로 간 거니까 이렇게 식이 써진다고. 알겠지? 자, 그럼 얘는 몇 년짜리 예금을 든 거야? 8년짜리 예금을 든 거잖아. 그럼 얘는 처음에 낸 돈이 이거잖아. 100 곱하기 1.06에 제곱이 처음 낸 돈인데 얘는 8년짜리야. 연이율 몇 %로? 6%로. 그럼 1.06에 몇 제곱? 8제곱이 된다고. 됐지? 자, 맨 마지막에 내는 몇 년짜리 예금이야? 1년짜리 예금이야. 낸 금액이 너란 말이야. 거기에 1.06에 1제곱만 곱하면 되거든. 그치? 이것들을 다 뭐 하시면 돼? 다 더하시면 되는데 봐봐. 다 얼마니? 100 곱하기 1.06에 몇 제곱이야? 다 10제곱이야. 얘도 10제곱, 얘도 10제곱, 얘도 10제곱, 얘도 10제곱이라고. 다 똑같아. 그래 안 그래? 그치? 그래서 그런 거 몇 개 더하고 있어? 10개. 이거 곱하기 10이라고. 이게 원리합계야. 자, 근데 얘가 얼마인데? 1.06이 10제곱 거기 써 있어. 얼마로 계산하는데? 1.8로 계산하는데. 그럼 이거 100만 원이야. 이거 100만 원이야. 그럼 1.8이니까 얼마야? 얘네들이 곱하면 18이 되겠지. 100만 원에다 18 곱하니까 얼마가 되겠어? 1,800만 원이 되겠네. 그래서 답이 얼마인 거야? 원래 합계는 1,800만 원이 되시겠다. 이렇게 써주시면 될 거야. 알아들었어? 아우, 이렇게 입이 바짝바짝 마르지? 알아들었어? 진짜로? 자, 그래서 이거는 저번에 그 우리 대수 시간에 했던 얘기랑 거의 비슷해서 특별히 뭐 요런 문제만 조금 힘들고 나머지 것들은 다 비슷비슷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함수와 경제생활인데, 자, 여기서 나오는 수학적인 원리부터 먼저 얘기하면 여기에 나오는 모든 함수들은 거의 90%가 다 1차 함수야. 알겠지? 90%가 몇 차 함수라고? 1차 함수야. 자, 1차 함수는 뭐가 존재해? 기울기가 있지? 이렇게 기울기가 있단 말이야. 이렇게 되는 거는 기울기가 양수인 1차 함수고, 이렇게 생긴 건 기울기가 음수인 1차 함수잖아. 근데 이 경제수학은 그러면 수학자들이 만들었을까? 이과생들이 만들었을까? 문과생들이 만들었을까? 그치? 문과생들이 만들었겠지. 경제잖아. 문과생들이 만들었어. 그럼 문과생 비하하는 거야. 자, 그럼 문과생, 아저씨! 문과생들은 똑똑해? 수학을 잘해? 수학을 잘 못해? 이과생보다 수학을 잘 못하잖아. 그래서 얘네들이 바보 같은 짓을 해. 원래대로 하면 이렇게 하면 이게 무슨 축이야? X축이고, 이렇게 하면 이게 무슨 축이야? Y축이지. 근데 이 경제수학 여기서는 이게 X축이고 이게 Y축이야. 내가 방금 얘기했잖아.
누가 이거 만들었다고? 문과생들이 만들었다고. 얘네가 수학을 잘해 못해? 못해. 그래서 얘네들이 1차 함수를 갖다 쓸 건데 X축이 원래 여기 있고 Y축이 여기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X축을 여기 Y축을 여기다 갖다 놓고 함수를 해석한다고. 그래서 헷갈려. 그러니까 1차 함수야. 알겠지? 1차 함수인데 우리 원래 여기서 이렇게 그려질 거면 여기서 어떻게 그려질까? 봐봐. 이건 무슨 뜻이야? X가 증가할 때 Y도 뭐하고 있어? 증가하고 있지. X가 증가할 때 Y도 증가하잖아. 그럼 여기서는 어떻게 그려질까? X가 증가할 때 Y도 증가한다는 걸. 그런데 그럼 X가 증가할 때 Y도 뭐하고 있어? 증가하고 있어. 맞아? 괜찮아? 그럼 원래 이렇게 그려지는 녀석은 X가 증가할 때 Y가 뭐하고 있어? 감소하고 있지. 그럼 저건 저기서 어떻게 그려질까? 그치, 똑같이 그려져. 똑같이 그려져. 알겠지? 그래서 조금 헷갈려. 뭐가 헷갈려? 이게 원래 무슨 축이어야 되는데? Y축이었는데 저게 X축이야. 여기서는. 알겠지? 자, 그리고 이 우리 X를 무슨 변수라 그래? 혹시 아니? X를 무슨 변수라 그래? 독립 변수라 그래. Y를 무슨 변수라 그래? 종속 변수라 그래. 함수라고 했대. 우리 보통 함수를 이렇게 쓰잖아. Y는 뭐 X 빼기 7 이렇게 쓰잖아. 그러면 봐봐. X가 변하니까 Y가 변하니, Y가 변하니까 X가 변하니. 그러니까 X가 변하니까 Y가 변하는 거라고. 그래서 독립 변수. X는 독립적으로 변하는 녀석이야. X는 나 혼자 변할 거야. 막 이렇게 변해. 미친놈 같아. 어떡하지? X가 이렇게 변할 때 그 X가 이렇게 변하면 Y가 이렇게 쳐다보고 있다가 나도 이렇게 변해야지? 그래서 X를 독립변수, Y를 종속변수라 그래. 알겠지? 됐어. 자, 그러면 우리 오늘 몇 페이지? 61쪽 얘기를 할 거고. 자, 함수가 왜 이렇게 나오는 건지는 내가 알 것 같아? 모를 것 같아? 모르지, 당연히. 알겠지? 난 몰라. 왜 그렇게 나오는지 나도 몰라. 나 경작자가 아니야. 몰라. 알겠어? 근데 거기 나오는 함수들은 대부분 다 몇 차 함수일 거라고? 대부분 다 1차 함수야. 대부분 다 1차 함수인데 이 바보들이 X축이랑 Y축을 조금 뒤집어 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 알겠죠? 근데 그래프 자체는 원래 1차 함수,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함수랑 바뀐 녀석의 함수는 똑같아, 안 똑같아? 똑같지? 똑같아, 안 똑같아? 뭐이씨. 그럼 봐봐. 만약에 1차 함수가, 이 얘기가 꽤 나와요. 만약에 1차 함수가 이렇게 생겼어. 이걸 Y축 방향으로 평행이동하면 이렇게 그려지는 거잖아. 그치? 위아래로 움직이는 거잖아. 위아래로. Y축 방향으로 평행이동. 그럼 얘는 이 녀석을 Y축 방향으로 평행이동한다 그러면 어떻게 그려질 것 같아? 위아래로 움직이는 걸까? 아니면 좌우로 움직이는 걸까? 좌우로 움직이겠지. 얘는 Y축 방향으로 평행이동이 좌우로 움직이는 거야. 얘는. 알겠지? 그게 조금 달라. 자,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생산함수와 비용함수라는 게 있어요. 자, 생산함수, 비용함수. 이거는 당연히 물건을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 얘기하는 걸까? 물건을 사는 사람 입장에서 얘기하는 걸까? 물건을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 여기서 등장인물은 두 명이야. 물건을 만드는 사람과 물건을 소비하는 사람. 그러니까 물건을 생산하는 생산자와 소비자. 이 두 가지 상황에 대해서 얘기해. 지금은 이제 그래서 생산자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야. 알겠지? 자, 생산자. 생산함수와 비용함수. 뭐 거기 써 있어. 한번 읽어보면 돼. 됐어? 뭐 읽어보세요. 열심히. 알겠지? 거기 첫 번째 스스로 확인하기는 X축이랑 Y축이 제대로 그려져 있을까 안 그려져 있을까? 제대로 그려져 있어. 왜냐면 여기서 누가 변하니까 누가 변하는 거야? 스스로 확인하기는. 광고 노출수가 변하니까 판매액이 변하는 거야? 판매액이 변하니까 광고 노출수가 변하는 거야? 광고 노출수가 변하니까 판매액이 변하는 거지. 그럼 여기서 독립변수가 누군 거야? 광고 노출수잖아. 걔가 X축이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지금 말한 독립변수가 누군지 잘 판단해야 된다고.
알겠노? 알겠어? 그럼 여기나 스스로 확인하기 1번은 우리가 알고 있는 원래 1차 함수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질 거야. 그려보면. 자, 그 다음에 생산함수는 무엇일까? 자, 생산함수는 거기 중간에 보면 주황색으로 Q는 QL 이렇게 써 있잖아. 그 위에 거를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그 위에 파트 한번 읽어볼게요. 알겠죠? 무슨 내용인지. 이거 원래 내가 읽을 필요는 없는데 한번 읽어보자. 일정 기간 동안 투입되는 생산 요소와 이 기간의 생산량. 그럼 생산 요소라는 게 뭘까? 생산 요소라는 말이 무슨 말인 줄 알아? 아니, 내가 만약에 뭘 만든다고? 내가 만약에 이 분필을 만드는 생산자야. 그럼 이걸 생산을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니? 그치. 노동력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사람, 인력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뭐 기계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그치. 이거 만들 수 있는 재료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기계를 돌릴 수 있는 뭐 전기가 필요하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이 필요하잖아. 만들 때. 그런 것들을 뭐라 그래? 생산 요소라 그래. 굉장히 많은 것들. 알겠지? 그랬을 때 생산량의 관계 함수를 우리는 뭐라 한다? 생산 함수라고 한다. 알겠죠? 근데 생산 요소가 되게 많다고 했잖아. 내가 지금. 근데 대표적으로 네가 말한 노동량, 뭐 그리고 뭐 기계, 재료 뭐 이런 게 있잖아. 근데 우리는 보통 뭐를 기준으로 하냐면 노동량을 기준으로 해. 그러니까 다른 애들은 다 고정돼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 노동량이 변함에 따라 생산량이 어떻게 될 건지를 보는 게 생산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돼. 알겠지? 왜냐면 변수가 너무 많아. 변수가 너무 많다는 얘기는 우리가 배우는 건 X축, Y축 이거밖에 안 배우잖아. X가 변함에 따라 Y가 변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노동력이 변함에 따라 생산량이 변해야 되는 거라고. 뭔 말인지 알겠지? 근데 그게 두 개의 요소야. 만약에 노동량하고 그다음에 뭐 전기 사용량이 이 두 가지를 다 고려하면 함수 자체가 되게 복잡해지겠지. 그런 걸 니네들은 배우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나머지 것들은 다 고정된 상태에서 하나가 변하는 형태만 배울 거라고. 알겠지? 자, 그런 얘기가 거기 써 있는 거야. 그래서 바로 그 빨간색 위에 바로 두 번째 줄 위에 보면 즉 이렇게 써 있어. 일정 기간 동안 투입된 노동량을 L, 그때 생산량을 Q라고 하면 대응함수가 뭐라고 한다고? 이 Q는 누구에 관한 함수일 거다? 노동량에 관한 함수일 거다. 뭔 말인지 알겠지? 생산량은 뭐의 변화를 받는다고? 노동량의 변화를 받는다고. 알겠죠? 노동량이 늘어나면 당연히, 그러니까 일꾼을 많이 투입하면 당연히 생산량이 늘어 안 늘어? 늘어나겠지. 근데 이게 되게 신기한 게 처음에는 한 명이었을 때랑 두 명이었을 때는 두 배가 늘어난 거잖아. 그러면 노동량이 두 배가 늘어나면 생산량도 두 배가 두 배 비슷하게 늘어날 거야. 두 배만큼은 아니더라도 두 배 비슷하게 늘어날 거야. 근데 만약에 두 명에서 네 명이 됐어. 지금 이 공간 안에서 노동량을 얘기하는 거야. 두 명에서 네 명이 됐어. 그럼 투입량은 몇 배가 됐어? 두 배가 됐지. 그러면 원래 두 명에서 생산했던 양하고 네 명에서 생산했던 양이 그러면 거의 두 배만큼 늘어날까? 라고 하면 아니, 거의 두 배만큼 늘어나지 않아. 그 두 배보다 조금밖에 안 늘어나. 왜냐면 사람이 많아지면 비효율적이 돼. 왜냐면 사람들이 부딪힐 거 아니야. 뭐 예를 들어서 아니면 서로 잡담하고 떠들고. 그러니까 조금 비효율적이 돼. 그래서 마냥 노동량이 늘어난다고 해서 생산량이 막 늘어나진 않아. 알겠지? 그래서 보통의 함수가 어떻게 되냐. 여기가 노동량이면 여기가 생산량이면 보통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는 약간 직선같이 가다가 이렇게 일정하게 꺾여. 이렇게. 이게 보통 생산함수가 돼. 알겠죠? 그래서 보통 뭐 어떻게 생겼냐면 L이 노동량이야. L에 관한 식이 이 루트 안에 들어가 있어. 보통. 알겠죠? 그리고 생산량은 보통 Q라고 써.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된다. 그러면 60 몇 페이지? 63페이지 한번 볼까요? 63페이지. 자, 스스로 하기 2번만 한번 볼게요. 2번. 스스로 하기나 2번. 자, 북극곰 배지를 생산하는 어느 기업의 일일 생산량이 Q야. 그치?
그때 노동량 L에 대하여 3 곱하기 루트 2L 관계가 있대. 그쵸? 이게 내가 구하는 게 아니라 그냥 생산함수가 주어진 거야. 자, 그랬을 때 1일 생산량을 Q를 얼마로? 24로 하려면 노동량은 얼마 투입해야 되니? 물어본 거야. 그럼 Q에다 뭐 집어넣으면 돼? 그냥 24 집어넣어서 이 방정식 푸시면 노동량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죠. 뭐 8이니까 8, 8이 64니까 L이 얼마가 돼? 32가 되겠지. 됐죠? 이런 식으로 구하시면 돼. 됐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비용 함수라는 거야. 거기 얘가 나와 있어. 생각 열기. 한번 볼까? 다음은 동현 씨가 커피 전문점을 한 달 동안 운영하면서 지출한 비용을 정리한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쵸? 그럼 봤더니 비용은 어떤 요소에 결정될까? 이러고서 봤어. 그랬더니 가게 임대료가 얼마야? 200만 원. 역시 임대료가 너무 비싸. 자, 그 다음에 대출 상환금. 대출도 하셨네. 대출 상환금은 얼마래? 50만 원. 그리고 원두, 우유 구매 금액은 얼마래? 500만 원. 와, 이 사람 장사 겁나 잘하나 보다. 종이컵 구매금 200, 뭐 종이컵이 250만 원. 세금이 얼마야? 100. 한 달에 1,104만 원이 비용이래. 그럼 인건비 빼고 1,104만 원이 나가는 거잖아. 이 사람은 그냥 한 달에 그럼 얼마를 벌어야 돼? 1,100만 원 벌면 돼, 안 돼? 안 돼. 지금 마이너스지. 자기 인건비도 계산 안 넣은 거잖아. 야, 씨. 자, 그랬을 때 비용의 종류는 몇 가지가 있다? 두 가지가 있다. 알겠죠? 고정비용이 있고 가변비용이란 게 있어. 고정비용은 말 그대로 어떤 거? 가게 임대료. 그 다음에 대출, 상환금. 일정한 비용이 계속 나가는 거. 변하지 않고 계속 나가는 걸 우리 뭐라 한다? 고정비용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재료비. 뭐 아까 원두나 우유 금액, 종이컵 이런 거, 세금 이런 것들은 판매하는 양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겠지. 그런 것들은 뭐? 가변비용. 그래서 고정비용하고 가변비용을 합쳐서 우리는 총비용이라 그래. 알겠죠? 그럼 학원, 우리 지금 이거 학원이잖아. 우리 학원은 고정비가 뭐가 있을까? 전기세도 수업을 많이 하냐 적게 하냐에 따라 좀 달라지겠지. 고정비용은 전혀 변하지 않는 게 고정비용이야. 그럼 뭐가 있을까? 임대료. 학원 임대료. 그치? 그 다음에 뭐 정수기 렌탈료. 뭐 이런 거. 전혀 변하지 않는 금액들. 그런 게 고정비. 그럼 가변비용은 방금 말한 전기세. 그런 것들. 얼마나 쓰냐에 따라 달라지는 게 가변비용이야. 그럼 학원은 생각보다 비용이 많이 나갈까? 조금 나갈까? 조금 나가겠지. 학원에서 제일 많이 나가는 게 뭘까? 인건비야, 인건비. 선생님 쓰면 인건비가 너무 많이 나가. 그래서 내 몸을 갈아넣고 있잖아. 힘들어 죽겠네. 자, 어쨌든 그래서 자, 비용함수도 일반적으로 야, 그럼 비용함수는 고정비에다 가변비용을 더한 거라겠어? 그럼 가변비용은 생각을 해봐. 가변비용은 생산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가변비용은 커질까 작아질까? 커지겠지. 그래서 거기 뭐라고 되어 있니? 총 비용함수는 생산량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 Q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 그게 써 있는 거야. 알겠지? 됐어? 좋아요. 자, 그래서 그거 구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야, 그럼 64쪽 봐봐. 제일 위에 그래프 있어, 없어? 있지? 아까 내가 비용함수는 비용함수. C는 코스트야, 코스트. 무슨 수? 코스트. 비용이란 뜻이야. 알겠지? 비용함수는 누구에 따라 결정된다고? 생산량. 생산량은, 왜 이렇게 발음이 안 되지? 생산량은 기호로 뭐라고 쓰기로 했어? Q라고 쓰기로 했어. 그래서 얘는 Q에 관한 함수야. 근데 Q는 뭐에 관해서 결정된다고 했어? 생산량은 우리는 노동량에 대해서 결정된다 그랬지. 그럼 결과적으로 코스트도 뭐에 결정될 거야? 노동량. 그 결국엔 저렇게 될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봤더니 그 맨 위에 있는 그래프를 봤더니 여기가 Q고 여기가 코스트라며. 그럼 얘는 X축, Y축 제대로 그려놓은 거야? 안 그려놓은 거야?
얘는 제대로 그려놓은 거지. 알겠지? 그런 거 계속 판단해야 돼. X축, Y축 제대로 그려놨는지 안 그려놨는지. 자, 그럼 스스로 하기 4번 한번 보도록 합시다. 4번 뭐라고 써있어? 무선 마우스를 생산하는 어느 기업이 일주일 동안 생산량 Q에 대한 비용함수. 그치? 비용함수가 뭐에 결정된다고? Q에 따라 결정된다고. 아하. 이렇게 돼 있어. 일주일 동안 무선 마우스 생산량이 10개래. 10개밖에 생산을 못해? 그때 비용은 총 얼마니? 라고 해서 고정비용과 가변비용을 각각 구하라며. 야, 그럼 이게 바로 비용함수잖아. 그럼 고정비용은 얼마겠어? 고정비용은 100만 원. 생산량이 아무리 변해도 변하지 않는 게 뭐라고? 고정비용. 고정비용 얼마라고? 100만 원. 가변비용은 얘가 가변비용인데 Q에다가 얼마 집어넣으면 돼? 10 집어넣으니까 가변비용은 얼마가 되겠어? 300만 원이 되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 다음에 한편, 그 바로 밑에 스스로 얘기하기 4번 밑에 한편 생산함수는 생산량과 노동량 관계에 있으므로 생산함수를 이용하여 비용함수를 구할 수 있다. 그게 아까 이야기한 이거야. 생산함수를 이용해서 비용함수를 이용할 수 있다. 그 얘기는 결국에 비용함수를 누구에 관한 식으로 쓸 수 있다? 노동량에 대한 식으로 쓸 수 있다는 얘기를 거기서 쓴 거야. 알겠죠? 그럼 거기 함께하기 1번을 볼까요? 함께하기 1번 보자. 승민 씨는 그립톡 생산 설비에 300만 원 임대하여 생산 설비를 어떻게 했다고? 300만 원에 뭐 했대? 임대했대. 임대가 무슨 뜻인지 알지? 자, 그립톡을 생산하려고 한다. 노동자 한 명의 시간당, 노동자 한 명의 시간당 임금은 얼마래? 1.5만 원이래. 얘는 그러니까 시급 15,000원 주겠다는 거네. 자, 그때 투입된 노동시간 L에 대해서 그립톡 생산함수 Q가 루트 8L이라며. 그쵸? 그때 그립톡의 비용함수를 구하시오 라고 물어봤어. 그치? 자, 비용함수를 구하래. 비용함수를 그럼 뭘로 나타내라는 거야? L로 나타내라는 거야. 그치? 근데 생각을 해봐. 노동자 한 명당 시간당 임금이 얼마라고? 15,000원이라며. 자, 그러면 비용함수는 뭐에 관한 함수라고? Q에 관한 함수거든. 그치? 맞아. 근데 얘는 생산설비가 얼마라고? 300만 원. 얘는 그러니까 고정비가 얼마인 거야? 300만 원이야. 고정비가 300이고 그러니까 얘가 고정비용이고 여기 뭐가 들어야 돼? 가변비용이 들어가야 되거든. 근데 가변비용이 누구에 관한 가변비용이라고? 생산량에 따라서 비용이 들어가는 거잖아. 그치? 근데 생산량이 Q잖아.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쓰는 거야. Q를 자, 양변을 이거를 L로 나타내고 싶어. L을 뭘로 나타내고 싶다고? L로 나타내고 싶어. 그럼 양변을 제곱하면 Q제곱은 8L이 될 거고 L은 그럼 뭐가 되겠어? 8분의 1 Q제곱이 되겠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생산량의, 그러니까 이게 노동량이거든? 노동량을 뭘로 나타낸 거야? 생산량으로 나타낸 거야. 원래 여기는 생산량에 대한 식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생산량도 결국엔 뭐에 관한 식이 될 거라고? L에 관한 식이 될 거라고. 그래서 여기 L이 들어가야 돼. 여기 원래는 Q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 Q를 뭘로 바꿀 거라고? L로 바꿀 거라고. 그 Q제곱. 됐죠? 그래요. 근데 얘는 시간당 임금이 얼마라고? 1.5만 원이니까 L이 뭐라고? 노동 투입량이잖아. 여기다 1.5를 곱하면 되겠다. 이렇게 1.5를 곱하면 2분의 3이니까 얼마니? 16분의 3Q 제곱이 되겠다. 1.5L이 16분의 3Q 제곱이니까 이거 어떻게 되겠어? 16분의 3Q 제곱. 이렇게 쓰시면 얘가 바로 내가 원하는 비용함수가 되는 거야.
어렵다. 나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 지금. 나 지금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 자, 다시. 여기 원래 누구에 관한 식이 들어가야 된다고? 여기 노동량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치? 왜냐면 이 Q가 노동량이 된 거잖아. 그래서 Q. 그러니까 노동량을 뭘로 나타낸 거야? Q. 원래 여기 Q에 관한 식, 다시. 비용함수는 고정비에다가 가변 비용을 더하는 거잖아. 근데 이 고정 비용은 그냥 어차피 상수란 말이야, 상수. 근데 이 가변 비용은 뭐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생산량, Q에 따라서 결정돼. 이 Q에 관한 함수란 말이야. 근데 어차피 이 Q에 관한 녀석도 누구의 결정을 받는다고? L의 결정을 받는다고. 그래서 여기에 원래는 가변 비용이 지금 뭐가 되는 거야? 노동자거든, 노동자. 그러니까 원래는 여기 Q에 관한 식이 들어가야 돼. 여기 Q에 관한 식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 가변 비용은 보통 누구의 비용을 집어넣을 거라고 저기다가 임금을 집어넣을 거라고. 사람, 임금, 사람, 노동. 자지 말고, 내가 힘들다고 너까지 자면 어떡해. 여기는 원래 Q에 관한 함수일 건데, 여기 Q에 관한, 그러니까 가변 비용이,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변하는 게 많으면 이제 복잡하다니까. 그래서 변하는 걸 보통 뭘로만 변하게 한다고? 노동량만 변하게 한다고. 우리가 줄일 수 있는 거 노동량밖에 없어. 사람을 넣었다 뺐다 밖에 못한다고. 기계를 넣었다 뺐다 하려면 기계 자체가 워낙에 비싸니까 기계를 넣었다 뺐다 하기엔 너무 힘들다고. 그래서 노동량에 따라서 비용이, 그 생산량이 결정이 된다고. 그래서 여기가 원래는 이 가변 비용이 임금이 들어간다고. 여기 뭐가 들어간다고? 임금이 들어가는데 여기가 뭐에 관한 식이어야 돼? 원래 Q에 관한 식이어야 된다고. 근데 여기가 임금, L에 관한 식이니까 L을 뭘로 바꿔야 된다고? Q로 바꿔서 써야 된다고. 근데 Q랑 L랑 관계 여기 있으니까 여기가 원래 뭐였어? 1.5L이었단 말이야. 1.5L. 여기가 뭐였다고? 왜냐면 임금이 1.5L이잖아. 노동자 한 명당 시간당 임금이 15래매. 근데 노동자 L명이 들어간 거야, L명. L시간. 노동자 그래, 뭐. 한 명당 임금 이거래매. 그래서 이거 가지고 L을 Q로 바꿔. 여기가 뭐에 관한 식이어야 된다고, 우리는? Q에 관한 식이라고. 그래서 L을 Q로 바꾼 것 뿐이라고. 헷갈리다. 아유. 이 가변 비용이 뭐라고? 코스트는 뭐? 고정 비용이랑 가변 비용을 더해서 쓰는 건데, 고정 비용은 상수라고, 알겠지? 가변 비용은 원래 뭐에 관한 식이라고 보통 니네들한테? 임금. 비용은 누구로 왔다 갔다 한다고? 임금. 사람. 임금. 사람 쓰는 비용이 들어간다고. 근데 여기에 사람 쓰는 비용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뭐가 들어가야 된다고? 생산량이 들어가야 된다고, 원래는. 원래식은 이 가변 비용에 뭐가 들어가야 된다고? 생산량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산량에 따라서 가변 비용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니네한테 실제로 우리가 주어지는 모든 고정 비용은 이 가변 비용이 사람 쓰는 비용일 거라고. L에 관한 식일 거라고. L. 그 L을 Q로 바꿔야 된다, 이 얘기야. 그 얘기가 거기 써 있는 것 뿐이야. 알겠어? 그 밑에 있는 스스로 확인하기 5번을 니네 손으로 한번 해볼까? 다 졸고 있어서 그러잖아, 지금. 사람도 많으면 내가 말도 안 해. 수술하기 5번은 빨리 해. 자, 스스로 확인하기 5번을 다시 보면, 자, 지연 씨는 뭘 만드는데? 도시락? 생산 설비. 그러니까 설비가 얼마야? 설비 비용이 200만 원. 그래서 도시락을 생산하고 싶어. 근데 노동자 한 명당 임금이 얼마라고? 1.3만 원이야. 됐지? 그때 Q가 루트
3L이야. 그때 비용함수를 구하려면, 그치? 비용함수 CQ를 구하려면. 근데 비용함수는 누구랑 누구를 더한 거라고? 고정비용이랑 가변비용을 더하는 건데, 고정비용은 여기서 고정비용은 얼마겠어? 설비비 200만 원이겠지. 가변비용은 여기 보통 뭐가 들어간다고? 지금 가변비용은 원래 생산 임금이 들어간다고. 임금. 근데 임금 한 명당 얼마라고? 1.3만 원이니까 어떻게 되겠어? 1.3L이 들어간다고. 근데 여기서 대놓고 뭐에 관한 식으로 쓰래? Q에 관한 식으로 쓰라잖아. L에 관한 식으로 쓰라는 게 아니라 뭐에 관한 식으로 써라고? Q에 관한 식. 그럼 이 L을 뭘로 바꾸면 된다고? Q로 바꾸면 되니까 그거에 대한 힌트가 여기 있잖아. 양변을 뭐 하시면 돼? 제곱하시면 Q제곱은 3L이니까 L은 뭐가 되겠어? 3분의 1 Q제곱이 될 거고, 이거를 여기다가 때려 넣으시면 될 거 아니야. 그 얘는 10분의 13이니까 때려 넣으시면 얼마가 되겠니? 200 더하기 10분의 13 곱하기 3분의 1 Q제곱이니까 뭐가 되겠어? 200 더하기 30분의 13 Q제곱. 이게 바로 무슨 함수라는 거야? 비용 함수라는 거야. 뭔 말인지 알아들었나 모르겠네. 알겠죠? 됐어? 응. 좀만 쉬었다 합시다. 수요 함수와 공급 함수인데, 그냥 수요 함수. 수요가 뭔지 알아? 수요가 뭘까? 거기 써 있어. 상품의 가격과 일정 기간의 수요가 뭐야? 저 수요가 뭐야? 수요. 상품을 사려고 하는 의지. 뭐라고? 의지. 상품을 사려고 하는 의지. 상품을 사려고 하는 마음. 그거를 뭐라고 한다 우리는? 수요. 그럼 가격이 싸. 그럼 많이 사고 싶어? 조금 사고 싶어? 많이 사고 싶어. 비싸. 많이 사고 싶어? 조금 사고 싶어? 조금 사고 싶지. 그래서 가격에 따라 변화가 된다. 알겠죠? 자, 수요가 뭐라고? 그렇지, 그거야. 대답했지, 너 지금? 너도 대답했지? 자, 그래서 수요 함수는 보통 뭐에 결정이 된다? 수요량은 뭐에 결정된다? 가격에 따라 결정이 된다. 그러면 수요는 뭐에 따라 결정이 된다고? 가격. 그러면 수요가 독립변수야, 종속변수야? 가격이 이 둘 중에 누가 독립변수야? 가격이 독립변수야. 가격이 변하니까 수요가 변하는 거야. 알겠지? 자, 가격이 싸면 수요는 뭐 하겠어? 늘어날 거고, 가격이 비싸면 수요는 줄어들겠지. 그치? 자, 가격을 보통 영어로 price라고 해서 P라고 쓰고, 자지 말고 이년아. 눈 감고 이렇게 자면 어떡해. 수요를 보통 Q라고 해. 그러면 원래 가로축이 누구여야 돼? P여야 되지. 근데 거기 그림 봐봐. P야 Q야? Q지. 잘못되어 있다니까. 이거 이상한 사람들이야. 이렇게 되어 있다고. 잘못 써 있어. 알겠지? 원래 얘가 독립변수고 얘가 종속변수. 원래 밖에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그려져 있어. 자, 그러면 보통 수요 함수는 어떻게 생겼다? 이런 직선 형태야. 알겠어? 봐봐. 가격이, 이게 가격이야? 가격이 높아지면 수요량은 어떻게 돼? 자지 말고 정신 차려. 가격이 낮아지면 수요량은 뭐해? 높아진다고. 뭔지 알겠어? 그만 자. 잠만 자고 진짜. 자, 함께하기 1번 봐봐요. 66쪽 함께하기 1번. 자, 오른쪽 그림은 어느 피규어 전문점의 피규어 제품 가격과 수요량 Q 사이의 관계를 조사하여 좌표평면에 나타난 것이다. 자, 가격이 얼마일 때? 2,000원일 때와 2,500원일 때 수요량을 각각 구하래. 자, 2,000원일 때 수요량은 얼마야? 60개고요. 2,500원일 때 수요량은 얼마야? 40개네. 자, 그럼 수요함수 DP는 뭐라고 돼 있니? AP 더하기 B 이렇게 돼 있지. 그럼 P가 X인 거야. 알겠죠? 그럼 점 두 개 찾아서 저기다 대입해갖고 A, B 구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그럼 아까 1번에서 구한 거야. 그러니까 P,
DP라고 생각하시면 돼. 알겠지? 아까 P가 얼마일 때? P가 2000일 때 DP가 얼마였어? DP가 60이었고 P가 2500일 때 DP는 40이었으니까 이거 두 개 갖고 1참수씩 찾아서 그냥 이거 만들면 돼. 자, 점 두 개 알면 우리 1참수씩 구할 수 있니 없니? 있지. 근데 여기서는 대입해서 연립해서 풀었거든? 그냥 이거 여기다 대입하고 이거 여기다 대입한 거야. 대입해. 뭐 아니 대입해서 하자. 그냥 책에 나와요. 대입하면 어떻게 되겠니? 60은 2000P 더하기 B가 될 거고 이거는 40은 2500P 더하기 미친놈인가? A지? 자, 이거 연립해서 A, B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어. 그럼 A는 얼마가 될 거고 마이너스 25분의 1이 될 거고 B는 얼마가 된대? B는 140이 돼. 됐죠? 산수니까 굳이 안 할게. 자, 그 다음에 3번 피규어 가격이 얼마일 때? 1300원일 때 수요량을 구하래. 그럼 이 P에다 얼마 집어넣으면 돼? 1300 집어넣어서 계산하시면 되겠지. 그냥 단순히 몇 참수 구하는 거야 지금 계속 1참수 구하시면 되겠어. 괜찮죠? 자, 그때 제일 밑에 봐봐. 스스로 확인하기는 혼자 하시고 제일 밑에 뭐라고 했어? 다른 요인이 변하지 않는 상황에서 해당 제품 가격의 변동에 따라 수요량이 변하는 것을 뭐라 그런다? 수요량의 변동이라고 한다. 알겠죠? 그 수요량의 변동이라는 건 이렇게 수요 함수가 있잖아. 가격의 변함에 따라 수요량이 왔다 갔다 하지. 이걸 뭐라 그런다고? 수요량의 변동 이렇게 얘기해. 알겠지? 자, 67쪽 67쪽은 중간에 보면 이제 또 그림이 하나 있잖아. 어떻게 돼 있니? 수요 곡선 자체가 이거 직선이긴 한데 이걸 뭐라 그런다고 우리는 수요 곡선이라고 할 거야. 직선도 곡선이야. 알겠지? 자, 수요 곡선 자체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다고. 지금 이렇게 왔다 갔다 했다는 건 잘 봐. 흰색에서 빨간색, 초록색으로 왔다 갔다 한 건 X축 방향으로 평행 이동한 거야? Y축 방향으로 평행 이동한 거야? 원래 함수대로 하면 Y축 방향으로 평행 이동한 거지. 원래 함수. 이거 지금 원래는 얘가 무슨 축이야? 아니, 원래대로 하면 얘가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Y축이고 이게 X축인데 이 그림상은 이게 무슨 축이야? X축이고 이게 Y축이잖아. 이게 Y축이야. Y축에서 위아래로 움직인 거야. 그러니까 얘는 뭐에 변한 거야? 수요량 자체가 변한 거야. 알겠지? 수요량 자체가, Q가 수요라고. 위아래로 움직인 거라고, 이거는. 알겠어? 이거 자체 이렇게 움직인 걸 우리 뭐라 한다고? 수요의 변화. 수요량 자체의 변화야. 아까 이 그림, 이 위에서 왔다 갔다 한 걸 뭐라 했어? 수요량? 이게 수요량의 변동. 이 그림 위에서 하는 게 수요량의 변동이고, 변동. 그래프 자체가 왔다 갔다 하는 게 뭐라고? 수요의 변동이야. 수요량의 변동은 뭐에 따라 움직인다? 뭐 때문에 움직인다고? 가격 때문에 움직이는 거고, 수요의 변동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어. 진짜 여러 가지 요인들. 이 그래프 자체가 위아래로 움직이는 건 여러 가지 요인들인데 그 요인들이 뭐냐면 거기 써 있어. 거기 뭐라고 하면 수요의 변동이라고 한다라고 해서 옆에 읽어보면 모든 가격에서 수요량이 일정하게 증가하는 것을 수요 곡선이 증가. 그래, 뭐 이렇게 돼 있어. 됐지? 자,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야. 만약에 이 흰색이 핫도그의 수요량이야. 핫도그의 수요량. 그럼 이렇게 빨간색이 됐다는 건 수요 자체가 커졌다는 거야? 작아졌다는 거야? 작아졌다는 거지. 근데 왜 작아졌는지 그 요인이 뭐냐면 핫도그를 먹을 때 우리 보통 뭐를 발라 먹어? 머스타드나 케찹을 발라 먹잖아. 그냥 그렇다고 해. 그냥. 알겠지? 선생님 저는 그냥 이렇게 먹는데요. 그냥 그런 거야. 알겠지? 머스타드나 케첩을 발라 먹잖아. 근데 케첩의 가격이 올라. 케첩의 가격이 오르면 여기다 뿌려 먹는 가격이 올라 안 올라? 오르지. 그러면 원래 그 핫도그의 가격은 그대로인데 거기에 뿌려 먹는 거에 가격이 오르니까 아이씨 안 먹을래 하고서 수요 자체가 변화가 생긴다. 이런 게
그렇게 될 수도 있다고. 아니면 내가 원래 A라는 회사를 다녔어. 근데 여기서는 월급을 200만 원을 받았어. 근데 요번에 이직을 해서 B라는 회사로 갔어. B라는 회사를 갔더니 월급이 300만 원이 됐어. 그럼 내 월급이 늘어났잖아. 근데 나는 원래 핫도그를 좋아해. 그러면 그럼 내가 버는 돈이 많아졌으니까 핫도그 자체를 더 많이 사 먹을 수 있어? 없어? 있지. 그러면 수요가 더 커지겠지. 이렇게 수요 자체의 변동은 그 가격 때문에 변하는 게 아니라 그 외부적인 요인 때문에 변한다야. 알겠지? 그 외부적인 요인들이 여러 가지 것들이 있다. 알겠죠? 자, 함께하기 2번을 보도록 합시다. 빵 수요 P에 대한 수요 함수 DP1이 빵 수요 D1P가 마이너스 2분의 1P 더하기 2500이래. 근데 다른 요인이 동일한데 뭐가 늘어났어? 소득이 늘어났대. 그러니까 이 사람 버는 돈이 늘어났어. 그래서 수요량이 몇 개 늘어났대? 100개 늘어났대. 가격이 변함이 없는데 수요량이 100개 늘어났대. 그때 이 사람의 수요 함수를 구하시래. 야, 그럼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되면 여기다 그냥 100 더하면 돼. 2600이 돼. 왜냐면 수요량이 변했다는 거 여기다 플러스 100 한 거거든. Y축 방향으로 평행 이동이거든. 그러니까 뒤에다 더하기 100 하시면 돼. 알겠죠? Y축 방향으로 평행 이동이니까 그래. 됐어요. 그 다음에 공급곡선이란 무엇일까? 공급곡선. 자, 생각을 해봐. 이제는 이거는 사는 사람 입장이야. 수요는 누구의 입장이라고? 사는 사람 입장이고, 공급은 파는 사람 입장이야. 생각해봐. 네가 물건 파는 사람이야. 근데 가격이 싸. 그럼 팔고 싶어? 안 팔고 싶어? 안 팔고 싶지. 가격이 비싸. 그럼 팔고 싶어? 안 팔고 싶어? 팔고 싶지. 그럼 얘는 가격에 대해서 공급도 Q거든? 가격이 올라가면 공급도 어떻게 되고 싶어? 올라가고 싶잖아. 그래서 얘는 공급곡선이 보통 이렇게 생겼어. 됐어. 근데 얘도 가격에 따라서 공급이 변하는 거야. 제품 가격에 따라서. 알겠지? 자, 그럼 함께하기 3번 문제를 보도록 합시다. 오른쪽 그림은 69쪽이야. 오른쪽 그림은 어느 기업에서 생산하는 라벨 없는 생수의 가격 P와 공급량 Q 사이의 관계를 조사하여 좌표평면에 나타낸 거다. 자, 생수 가격이 1200원일 때, 1300원일 때 공급량을 각각 구하래. 자, 1200원일 때 공급량은 얼마야? 1250개죠. 자, 1300개일 때는 못했어. 1300개죠. 그때 우리 공급함수 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냥 점 2개 집어넣어서 연립해서 구하시면 구할 수 있어. 알겠지? 뭐 굳이 그래서 열심히 하고 싶은 이야기는 없어. 알겠지? 자, 그러면 이게 무슨 곡선이라고? 공급 곡선이야. 그럼 가격이 변함에 따라 공급량이 변하는 거고, 가격이 낮아지면 공급량이 작아지는 거지. 이걸 바로 뭐라 그런다? 공급량의 변동. 가격 때문에 공급량이 변하는 걸 공급량의 변동이라고 그러고, 그거 이외에 외적인 요인. 외적인 요인이라는 것, 외적인 요인 때문에 그래프 자체가 이렇게 Y축 방향으로 평행 이동한 거야, 이거. 그럼 얘는 공급 자체가 줄어든 거고, 얘는 공급 자체가 늘어난 거야. 알겠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내가 계란 장사야. 계란을 파는 사람이야. 근데 AI 조류 인플루엔자가 돌았어. 그러면 닭들이 다 죽어, 안 죽어? 닭들을 다 죽이지. 그러면 가격은 그대로인데 공급량이 어떻게 되겠어? 확 줄어들겠지. 그치? 그런 거야. 알겠지? 저 그래프 자체가 움직이는 거. 그걸 뭐라 그런다? 공급의 변동이라 그런다. 집중 좀 해줘. 알았어. 자, 그럼 70번 보도록 합시다. 자, 공급의 변동은 무슨 축 방향으로 평행이동이라고? Y축 방향으로 평행이동이야. 그러니까 어쨌든 그래프 자체는 그렇게 안 생겼지만 식에서는
그러니까 Y축 방향으로 평행이동 정보 그대로 적용해주면 되는 거야. 우리 1차함수에 했던 것처럼. 자, 그럼 함께하기 4번 문제 보면 자동차 한 대 가격이 얼마래? 한 대 가격 P에 대한 공급곡선이 있어. 그 공급곡선이 P 빼기 1200이래. 오케이? 그때 다른 요인이 동일한 상황에서 자동차 생산 공정의 혁신이 일어났어. 그래서 생산비 원가가 절감이 돼서 모든 가격이 P에 대한 공급량이 몇 대씩 늘어났대? 300대 늘어났대. 아, 그럼 얘는 Y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늘어난 거야? 300만큼. 왜? Q가 바로 뭐야? 공급량이거든. 공급량이 300만큼 늘어나고 Y축 방향으로 300이니까 여기 플러스 300 한 게 두 번째 내가 구하고 싶은 공급 곡선이 된다고. 알겠죠? 저거 쓰시면 답이 된다. 됐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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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요. 자, 그럼 거기 몇 페이지야? 71쪽 봐봐. 71쪽 보셨어요? 자, 거기 보자. 경제 상황의 변동과 그래프를 연결하기 이렇게 돼 있어. 자, 아보카도 시장. 아보카도 가격이 지난달에 비해 20% 하락하였다. 자, 얘는 뭘까? 가격이 20% 하락했어. 그럼 얘는 어떻게 될까? 수요량이 변동이 되겠지. 알겠지? 왜? 가격이 변했을 때 되는 거. 그러니까 원래 그래프 자체는 그대로인데 가격이 변해서 수요량이 변하는 걸 뭐라 해서 수요량의 변화라고 했지. 자, 그 다음에 삼겹살 시장. 목살 가격이 하락해 소비자들이 목살 시장으로 눈을 돌리고 있어. 목살로 가니까 삼겹살은 감소하겠지. 그래서 얘는 수요가 감소한다고. 수요 자체가 감소하게 돼. 그쵸? 자, 그 다음에 아몬드 시장. 아몬드 섭취가 피부 노화 방지뿐 아니라 장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가 발견됐어. 그럼 뭐가 되겠어? 수요가 증가하겠지. 그래서 수요 증가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될 것 같아. 알겠죠? 자, 그럼 효용함수라는 걸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오늘 어쨌든 끝까지 다 나가야 돼. 자, 효용함수가 뭐냐면 쉽게 설명하면 내가 이걸 왜 설명하고 있는지 모르겠어. 나 수학 선생이잖아. 지금 내가 설명하는 거 경제학과 선생님들이 경제학과 교수님들이 설명해 주는 거야. 내가 설명하는 게 아니야. 자, 효용함수가 뭐냐면 이런 거야. 소비자 입장에서 뭔가 내가 물건을 사서 그걸 썼을 때 느끼는 만족감을 효용이라 그래. 내가 물건을 사서 그걸 썼을 때 느끼는 만족감. 그걸 뭐라 그런다고? 효용. 그럼 자, 봐봐. 내가 지금 31.2 내가 지금 마라톤을 하고 막 끝냈어. 그럼 내가 물을 한 병을 딱 마셨어. 그럼 효용이 엄청나게 높겠니, 낮겠니? 엄청나게 높겠지. 500ml짜리 생수를 말하는 거야. 500ml짜리 생수 한 병을 딱 까서 마셨어. 효용이 엄청나게 높아. 그럼 두 번째 병을 사서 까서 먹었어. 그래도 어느 정도 높겠지. 근데 그 첫 번째보다는 높겠어, 낮겠어? 낮겠지. 그럼 세 번째 병을 까서 마셨어. 그럼 효용이 높겠어, 낮겠어? 이제는 어느 순간 물 먹는 게 곤욕이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만족감을 느끼는 게 아니라 물 먹는 게 고문이 되겠지. 그럼 효용이 뭐 하겠어? 떨어진다고. 그래서 효용함수는 일정하게 쭉 증가하다가, 그러니까 처음에는 급격하게 증가하다가 점점 그러니까 처음에는 급격하게 증가하다가 이렇게 증가하다가 점점 감소하다가 이렇게 줄어드는 형태가 된다고. 이게 효용함수야. 알겠어? 양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 효용이 줄어들어. 무슨 말이겠어? 왜냐면 그게 마음이니까 그래. 느낌이니까. 알겠죠? 자, 그래서 자, 거기 72쪽에 보면 스스로 확인하기 1번 바로 위에 보면 뭐라고 됐어? 일정 기간 동안 일정량의 상품을 소비함으로써 얻는 효용의 총량을 총효용이라고 하고, 발음이 이렇게 하는데, 총효용.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상품을 소비함으로써, 제일 윗줄 보면 상품을 소비함으로써 느끼는 주관적인 만족감을 효용이라고 한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됐죠? 그럼 거기 스스로 확인하기 1번은 자, 그냥 이거 자기 마음대로 쓰시는 거라서 그만 좀 돌아라. 자, 73쪽 보도록 합시다.
거기 생각력을 보면 다음은 마카롱을 좋아하는 은하가 마카롱을 먹었을 때 총효용을 표로 적은 것이다. 자, 마카롱을 한 개 먹었을 때 총효용이 얼마야? 10이지. 그럼 0에서 10만큼 늘어났지. 근데 마카롱을 2개 먹었을 때는 효용이 얼마가 됐어? 14. 얼마만큼 늘어났어? 4만큼 밖에 안 늘어났지. 3개 먹었을 때는 총효용이 16이 됐어. 그럼 얼마만큼 늘어났어? 2만큼 늘어났어. 아직까지는 효용이 증가하고 있어. 근데 4개 먹었을 때부터는 너무 달아. 아이씨, 먹는 게 곤욕이야. 그래서 효용이 어떻게 돼? 감소하고 있지. 알겠죠? 이런 거를 우리는 효용 함수라고 한다. 알겠죠? 그러니까 상품의 개수하고 총 효용하고는 관계가 있어, 없어? 있어. 그래서 보통 총 효용 함수는 2차 함수로 나와. 최고 차이 개수가 마이너스 2차 함수. 자, 함께하기 1번 보도록 합시다. 지우가 먹은 젤리 개수. 젤리 개수가 Q고, 그 다음에 뭐 총 효용이 U래. 그때 U는 마이너스 10분의 1 Q 제곱 더하기 2Q 이렇게 돼 있어. 자, 젤리를 5개 먹었을 때 총 효용을 구하래. 그럼 Q에다가 뭐 집어넣으라는 거야? 5 집어넣어서 열심히 산수하시면 되죠. 자, 열심히 산수하시면 얼마가 돼? 2분의 15가 돼. 산수니까 굳이 안 할게. 자, 3번은 뭐라고 했어? 효용이 최대가 되는 거는 몇 개를 먹었을 때냐 물어본 거잖아. 그럼 얘는 뭐 구하는 거야? 축의 방정식 구하는 거야. 위로 볼록이잖아, 이렇게. 그럼 축의 방정식 우리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지. 마이너스 2a분의 b가 될 거 아니야. 됐어? 계산하고 나면 얼마가 돼? 10이 되겠네. 그래서 Q가 얼마일 때 최대가 돼? 10일 때 최대가 되겠구나. 그때 총 효용은 Q에다 10 집어넣으면 되니까 얼마? 10이 됩니다. 이렇게 구하시면 될 것 같아. 산수니까 열심히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때 거기 뭐냐, 그 몇 페이지야? 74쪽에 보면 거기 중간에 보면은 한계 효용이라고 까맣게 색칠 좀 크게 되어 있는 거 한번 읽어보도록 하자. 일반적으로 거기 그 단락을 다 읽을까? 일반적으로 총 효용은 상품 소비량이 늘어갈수록 증가하다가 차츰 증가하는 폭이 줄어들어 어느 시점부터 감소한다. 상품 소비량이 한 단위 증가할 때 총 효용이 얼마만큼 증가하는지를 나타내는 것을 뭐라 그런다? 한계 효용. 아, 그러니까 먹을 때마다 이렇게 한 개씩 늘어날 때마다 효용이 증가하는 양을 우린 뭐라 그런다? 한계 효용이라고. 용어 자체니까 이건 외우셔야 되겠지. 됐어요. 이걸로 우리는 뭐 한 거야? 끝난 거야. 자, 그래서 요거 열심히 문제 풀어보시면 되고, 이제 함수의 활용 파트 가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여기서 배운 거 잘 생각해봐. 우리 몇 개 배웠는지 생각해봐. 처음에 뭐 배웠어? 오늘 배운 거 제일 처음에 뭐 배웠어? 생산함수 배웠어. 생산함수. 그치? 그 다음에 뭐 배웠어? 생산함수 다음에 뭐 배웠어? 비용함수 배웠잖아. 근데 비용함수는 뭐하고 뭘 더한 게 비용함수야? 총비용이야. 고정비용과 가변비용. 근데 그 가변비용은 보통 뭘로 표현된다고? 임금으로 표현되는데 이 임금이 아니라 이걸 뭘로 배워야 돼? 생산량으로 바꿔야 되잖아. 근데 생산함수 자체가 Q 자체, 생산함수 자체가 뭘로 표현되어 있어? 임금으로 표현되어 있다고. L. 그냥 안 잔다는 말을 하지 말든가. 그냥 자, 편하게 자. 괜찮아. 이제 안 깨울게. 됐어. 내가 얘기를 안 할게. 자, 그래서 그거 관련된 문제를 했었단 말이야. 그리고 나서 뭐 했었어? 수요함수라는 거 했었고, 그 다음에 공급함수라는 거 했었어. 수요와 공급. 그래서 요거 지금 이제 함수의 활용이 그 수요함수와 공급함수가 어떻게 되는지 그걸 얘기할 거야. 그 두 함수가 어떻게 되는지. 알겠지? 그리고 나서 뭘 배운 거야? 총효용함수를 배운 거야. 총효용함수. 그 한계 늘어날 때마다 그 효용이 변하는 거 우리 뭐라 그런다? 한계 효용이라 그런다. 알겠죠? 그럼 한계 효용은 처음에는 증가하다가 그 다음에는 뭐 하겠어? 어느 순간 넘어가면 감소하게 되는 거야. 알겠죠? 자, 그런 얘기고, 이제 함수의 활용 보면 첫 번째 것만 하고 끝내도록 할게요. 알겠죠? 오늘 한 내용이랑 관련이 있어서 그래요.
야, 생각을 해봐. 사는 사람은 싸게 사고 싶지. 파는 사람은 어떻게 하고 싶어? 비싸게 팔고 싶어. 근데 시장, 수요 함수라는 게 있고 공급 함수라는 게 있잖아. 방금 했잖아. 수요 함수가 있고 공급 함수가 있었어. 그치? 근데 수요 함수도 뭐의 독립 변수가 뭐였어? 가격이었어. 공급 함수도 뭐가 독립 변수였어? 가격이었어. 가격에 따라서 수요 함수도 변하고 공급 함수도 변한다고. 가격에 따라서. 그러면 P 가격, Q가 양이야. 그러면 수요 함수는 어떻게 됐어? 이런 형태로 그려진 게 수요 함수였어. 그치? 공급 함수는 이런 형태로 그려지는 게 공급 함수였어. 그치? 그러면 적정 가격, 균형 가격이라고, 거기 균형 가격이라고 되어 있잖아. 그 균형 가격이란 게 뭐냐면 이 두 그래프에 교점이 생길 거 아니야. 수요 함수와 공급 함수가 교점이 생기지. 그 교점에서의 이 가격을 우리는 균형 가격이라고 해. 알겠어? 그럼 생각을 해봐. 균형 가격보다 만약에 가격이 더 적어. 가격이 더 적다는 여기거든? 지금 거기 설명되어 있는 게 다 이 얘기야.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게 그 얘기야. 균형 가격보다 가격이 적어. 그러면 파는 사람은 조금만 팔고 싶어 하고 조금만 팔고 싶어 하고 사는 사람은 많이 사고 싶어 하지. 그럼 이만큼의 갭이 생기잖아. 이만큼의 갭이 생기니까 균형이 맞지가 않는다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사고 싶은 사람이 내가 돈 더 낼게 이렇게 되는 거야. 내가 돈 더 낼게. 그럼 내가 돈을 더 낼게. 그럼 가격이 여기까지 간다고. 그럼 이 가격이 되면 공급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돼. 여기만큼 생산을 할 거야. 원래는 여기 생산했는데 여기 생산을 할 거라고. 왜냐면 지금 이 사람들의 가격은 원래 여기였거든? 근데 난 필요해 지금. 그러니까 가격을 이만큼 더 주고서 사겠다 이렇게 한 거야. 이거 지금 되게 어려워. 이 얘기 진짜 어려운 얘기야. 그럼 이만큼 하면 가격이 너무 비싸. 나는 많이 공급하고 싶어. 근데 얘는 비싸니까 나는 요만큼밖에 안 살 거야. 이렇게 된 거야. 그럼 다시 과잉 생산, 이걸 과잉 생산이라 그래. 그럼 많이 생산했으니까 나는 안 살래. 난 요만큼밖에 안 필요한데. 이 가격일 때 난 요만큼밖에 안 필요한데 지금 얘는 이만큼 생산하고 있어. 그래서 안 사. 그럼 물건이 남겠지. 그럼 이제 가격이 다시 뭐 하게 돼? 가격이 다시 요 가격으로 내려가게 된다. 그래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 이 점에 도달하게 돼 있어. 그래서 저기를 뭐라 그런다? 균형 가격이라고 한다. 알겠죠? 됐어? 그리고 그때 그 공급량을 뭐라 그런다? 균형 거래량, 균형 수급량 이렇게 얘기해. 그 79쪽에 나와 있어. 79쪽에 균형 가격, 균형 거래량 이런 말이 있지. 그게 뭐라고? 수요 함수와 공급 함수의 교점의 좌표 얘기하는 거 알겠죠? 됐어? 자, 그럼 함께하기 1번 봅시다. 80쪽. 자, 수요 함수가 뭐라고 했어? dp야. 수요 함수는 디멘전이라 해서 dp야. 얘가 얼마? 마이너스 2분의 3p 더하기 5000이고. 자, 공급 함수는 supply라고 해서 supply p 10분의 1p 플러스 200이야. 그때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을 구하려면 그럼 뭐라고? 얘네들의 뭘 찾는 거라고? 교점의 좌표 찾는 거라고. 그러면 한마디로 얘네들이 연립방정식 풀면 돼. 되겠지? 그 얘네들이 서로 같다라고 식을 씁시다. 이렇게. 됐어? 그 양변에 몇을 곱하면 돼? 10을 곱하면 되겠다. 10 곱하면 얼마가 돼? 10 곱하면 P고 10 곱하면 2000이 되겠네. 그럼 넘어가서 계산하면 16P가 될 거고 넘어가서 계산하면 2000이니까 얼마가? 4800이 되겠구나. 그럼 P는 얼마가 되겠어? 3000이 되겠지. 그래서 균형 가격은 얼마고? 3000원이고 그때 공급량은 이 3000원을 여기다 집어넣어서 아무 데나 집어넣어서 계산하면 되겠네. 여기다 집어넣어서 3000이니까 계산하면 얼마야? 300이 될 거고 더하니까 얼마? 500. 그래서 균형 공급량은 500포기 이렇게 되는 거. 별거 아니죠? 그냥 수요 함수와 공급 함수의 교점 찾으면 된다. 별로 어렵지 않지?
알아듣지? 자, 그러면 수요량과 공급량이 다르면 제품 가격이 어떻게 될까? 이렇게 얘기했어. 아까 내가 얘기한 거야. 알겠어? 거기 81쪽에 보면 제품 원래 가격보다 균형 가격이 더 크대. 그게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 했던 이거야. 지금 이 그림에서 지금 81쪽 제일 밑에 있는 박스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 알겠지? 균형 가격이 원래 여기잖아. 균형 가격이 여기야. 그치? 근데 균형 가격보다 제품 가격이 뭐가 돼? 더 작아. 지금 가격이 어디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 제품의 가격은 여기라는 거야. 이렇게. 제품 가격이 여기에 형성돼 있어. 그럼 사고 싶은 사람은 많은데 만드는 건 조금이잖아. 그치? 그럼 거기 두 번째 박스 보세요. 수요량이 공급량보다 뭐해? 많아. 이런 걸 뭐라 그런다? 초과 수요가 발생했다라 그래. 수요가 공급보다 더 많으니까 이거 초과 수요라 그래. 알겠지?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균형점에 도달할 때까지 제품 가격이 뭐 한다고? 상승한다고. 제품 가격이 점점 뭐 한다고? 상승. 이렇게 제품 가격이 상승을 한다고. 이렇게 빙글빙글 도는 게 아니란다. 미안해. 빙글빙글은 아니라 여기 올 때까지 이렇게 계속 상승해서 여기 온대. 됐죠? 그래서 균형점에 뭐 한다? 도달한다. 자, 그 다음에 82쪽에는 이번엔 뭐래? 제품 가격이 균형 가격보다 높게 형성이 돼 있어. 그 박스 보면. 그러면 공급량이 수요량보다 뭐해? 많지. 이만큼 우리 뭐라 한다? 초과 공급이라 그래. 초과 공급. 초과 공급이 생기니까 가격이 점점 뭐 한다? 내려가서 결국에 뭐가 된다? 저기 균형 가격에 도착하게 돼 있다. 뭐 이런 거야. 알겠죠? 자, 그때 함께하기 2번 보도록 합시다. 자, DP가 무슨 함수라고? SP가 무슨 함수라고? 자, 얘는 디멘전이야. 디멘전이 뭐야? 수요. 서플라이, 공급. 알겠지? D가 수요, S가 공급 함수. 그럼 우리는 이거 갖고 뭘 찾을 수 있다고? 균형 가격을 찾을 수 있다고 없다고? 있다고. 알겠지? 균형 가격이랑 그 다음에 뭘 찾아야 돼? 균형 생산량. 그치? 균형 거래량, 균형 수급량까지. 자, 그럼 균형 가격부터 찾아보자. 얘네들이 서로 같다라고 해서 방정식을 쓰시면 되겠다. 이거부터 찾아야 돼, 먼저. 알겠지? 자, 양변에 몇을 곱하고 시작할 거야? 30을 곱하고 시작하면 마이너스 30p가 될 거고, 30 곱하면 1, 2,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더 생길 거고, p가 될 거고, 30 곱하면 27, 하나, 둘, 셋, 이렇게 되겠다. 넘어가면 31p가 넘어가면 얼마니? 27, 하나, 둘, 셋이니까 147, 하나, 둘, 셋 해서 P가 얼마인 거야? 147을 31로 나누면 얼마니? 7이 되니? 안 되잖아. 그치? 얼마가 돼? 아이씨, 몰라. 됐어. 균형가격 구하기가 쉽지 않다. 어차피 분수로 나올 거야. 뭐 그게 중요하진 않고. 됐어?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어? 1번 가격이 얼마일 때? 3,600원이야. 그때 뭐? 초과 수요 또는 초과 공급량을 구하려면. 자, 그럼 수요량을 구해보자. 이게 뭐라고? 수요량이야. 구해보자. 3,600 집어넣어서 계산하면 마이너스 3,600 더하기 4,000이니까 얼마가 되겠어? 400. 수요량은 몇 개 필요하다는 거야? 지금 400개 필요하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S 3,600원. 그래서 3,600 넣어서 계산하면 얼마니? 3,600이니까 3으로 나누면 C 1,200일 거고, 1,200이니까 얼마니? 1,200을 10으로 넣으니까 120 더하기 900이 되겠네. 그럼 얼마니? 1,020개. 맞냐? 맞지? 1,020개. 그럼 공급량은 몇 개인 거고? 1,020개인 거고. 수요량은 몇 개야? 400개지. 그러면
초과 공급하고 있어? 초과 수요하고 있어? 초과 공급하고 있지. 초과 공급 몇 개 하고 있어? 초과 공급 620개 하고 있네. 그럼 가격이 높다는 거야? 균형 가격보다 높다는 거야? 낮다는 거야? 높다는 거지. 많이 생산하고 있잖아. 많이 생산하고 있다는 건 더 비싸게 팔리고 있다는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어? 그래서 몇 개? 초과 공급량이 몇 개? 620개. 그쵸? 그럼 이제 가격은, 그러면 3,600원에서 가격은 올라가겠니? 내려가겠니? 내려가야지. 왜? 균형 가격보다 저 3,600원이 더 뭐한 거니까? 큰 거니까 점점 내려갈 수밖에 없어. 왜? 많이 생산하면 안 좋으니까. 알겠죠? 자, 83쪽은 니네들이 열심히 읽어보시면 한번 되고요. 그 뭐가 써있냐면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 그런 것들이 있어. 알겠지? 그러니까 가격 자체가 이런, 원래는 대부분 다 수요 함수와 공급 함수가 만나서 생기는 게 균형 가격을 보통 그렇게 설정을 하는데, 그렇게 생성되지 않는 애들이 있어. 그 대표적인 예로 뭐냐면 우주여행. 공급량 자체도 되게 적고 수요량 자체도 되게 적어. 그리고 워낙에 비싸게 형성돼 있어서 그게 만날 수가 없어. 알겠지? 그러면 균형 가격의 변화 이 얘기를 할까 말까. 자, 무슨 얘기냐면 균형 가격의 변화는 이런 거야. 그냥 간단하게 이런 거야. 자, 이게 P고 이게 Q야. 자, 이렇게 그려지는 함수가 무슨 함수라고? 수요 함수라고. 이렇게 그려지는 함수가 무슨 함수라고? 공급 함수라고. 알겠지? 자, 균형 가격이 변하려면 둘 중에 그래프 하나가 움직여야 돼. 그래프가 움직이면 수요 가격이 변하게 돼 있어. 근데 생각해봐. 수요가 변하려면, 이 수요가 변한다는 거, 수요는 사는 사람 입장이야? 파는 사람 입장이야? 사는 사람 입장이잖아. 그럼 수요가 변하려면 보통 버는 돈이 늘어나. 그러면 수요가 늘어나, 줄어들어? 수요가 늘어나지. 버는 돈이 늘어나면 수요가 늘어나니까 이 그래프 자체가 위로 올라가게 돼 있어. 그럼 위로 올라가니까 수요량이 늘어나면 봐봐. 원래 균형 공급량이랑 균형 가격이 있는데 수요량 자체가 늘어나면 가격도 높아지고 공급량도 뭐해? 높아지게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점점 잘 살면 잘 살수록, 사람들이 돈을 더 많이 벌면 벌수록 가격도 올라가고 물건 생산하는 개수도 뭐해? 많아진다고. 알겠지? 근데 IMF가 터졌어. IMF 모르지? 어쨌든 경제 위기가 왔어. 그러면 사람들이 막 직장에서 쫓겨나? 그러면 수입이 어떻게 돼? 줄어들지. 수입이 줄어들면 수요량 자체가 어떻게 되겠어? 줄어들어. 수요량 자체가 줄어든다는 얘기는 이 빨간색 그래프가 Y축 방향 밑으로 이렇게 내려간다는 거야. 그러면 균형 가격 자체는 뭐 하겠어? 원래 가격보다 내려갈 거고, 균형 공급량도 원래 공급량보다 뭐 하겠어? 내려갈 거라고. 알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이거는 누구의 입장에서 얘기한 거야, 지금? 사는 사람의 입장에서 얘기한 거야. 자, 그러면 물건을 만드는 사람, 공급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합시다. 요것만 설명하고 끝낼 거야. 자, 이게 무슨 함수라고? 수요 함수고. 이게 무슨 함수라고? 공급. 대답도 안 해. 자, 요번에는 수요는 그대로 있어. 그러니까 사는 사람들은 그대로 있어. 뭐 변한 게 없어. 근데 이제 공급자 입장에서 바라보자. 기술의 혁신이 일어났어. 기술의 혁신이 일어나면 공급량이 늘어나, 안 늘어나? 공급량이 늘어나지. 공급량이 늘어난다는 건 이 수요 함수의 그래프가 Y축 방향으로 양의 방향으로 평행 이동하는 거니까 어느 쪽? 이 그림상에서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느낌이라고. 알겠지? 그럼 오른쪽으로 이렇게 늘어나는 느낌이니까 봐봐. 원래는 균형 가격과 균형 공급량이 있었는데, 그럼 균형 가격은 어떻게 돼? 더 커져, 작아져? 균형 가격은 더 커지고,
균형 공급량도 뭐해? 더 커질 거라고. 자, 그 다음에 국가에서 세금을 내겠대. 야, 니네 이거 물건 생산하면서 너무 자연을 파괴하잖아. 그러니까 니네 물건 만들 때마다 세금을 20%씩 더 상승시키겠어. 그럼 비용이 늘어나는 거잖아. 그럼 물건 생산량이 어떻게 되겠어? 줄어들겠지. 그러면 이 공급 곡선 자체가 어떻게 될까? Y축 방향으로 음의 방향으로 평행 이동해야 되잖아. 근데 Y축 방향으로 음의만큼 평행 이동한다는 얘기는 이 그래프상에서 어떻게 되는 거야? 왼쪽으로 움직인다는 거거든. 그러면 균형 가격 자체는 뭐하고? 커질 거고. 그 다음에 균형 공급량은 어떻게 돼? 줄어들겠지. 그럼 이 수요 곡선이 어떻게 미친놈인가? 진짜? 미친놈인가? 미친놈인가? 아까 잘못 설명했잖아. 왜 아무도 얘기를 안 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였잖아. 됐어. 한 놈은 방아 찍고 있고, 한 놈은 대답도 안 하고 그냥 웃고만 앉아있고, 한 놈은 너 오늘 왜 이렇게 수업 열심히 해야 되냐? 자, 그래서 저런 요인 때문에 균형 가격이 뭐가 된다? 변화가 된다. 알겠죠? 근데 어쨌든 결국에 균형 가격 찾는 게 핵심이다. 알겠어? 그래서 어디까지일까요? 지금 우리가 한 게 88초까지예요. 88초까지? 네. 지금 한 게 88초까지야. 어쨌든 뭐 이렇게 움직여도 균형 가격이 어떻게 된다? 변화가 생긴다. 근데 별 내용 없어. 그냥 교점 찾는 거야, 계속. 알겠죠?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했어요.